여러분은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떠한 다른 속셈 없이 순수하게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스위스의 혁명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구했던 거장 칼 융의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이들의 여정에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며 모든 진심 어린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둡고도 복잡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욕망, 충동, 그리고 숨겨진 인격의 단면들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며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모습, 그림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진정한 인간적 교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배신당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융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정한 우정을 극도로 희귀하게 만드는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충격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페르소나.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가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집을 나서기 전 당신이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면은 플라스틱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 사회적 규범,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욕구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심리적 가면입니다. 칼 융은 이 심리적 위장을 페르소나라고 불렀고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면을 결코 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페르소나라는 용어는 고대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가면을 벗는 배우들과 달리 우리의 심리적 페르소나는 너무나 깊숙이 내면에 자리 잡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가면이 되고 가면이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정이라는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며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들의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모습입니까? 융은 우리가 각기 다른 사회적 맥락에 맞춰 다른 페르소나를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가에 가면, 가족 앞에서의 사랑스러운 자식 또는 헌신적인 부모에 가면, 친구들 앞에서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가면,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체면과 눈치 문화 속에서 이러한 페르소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조화를 위해 혹은 더 나은 평판을 위해 수시로 가면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가면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당신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페르소나는 복잡한 사회계층을 탐색하고 갈등을 피하며 집단의 화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융은 페르소나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지배적이 될 때 페르소나 팽창이라는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가면과 자신을 너무 동일시한 나머지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때 관계는 진심 어린 교감이 아닌 목적을 위한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직장에서 항상 쾌활하고 도움을 주는 동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농담에 웃어주고 추가 업무를 자원하며 모든 사람의 주말 계획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융은 묻습니다. 이 영원한 유쾌함 아래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이 상냥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는가? 그 답은 종종 불편합니다. 짜증, 비판적인 생각, 질투, 혹은 끊임없이 연기하는 데서 오는 극심한 피로감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가장 불안한 측면은 그것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가면을 쓰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역할에 빠져듭니다. 어머니는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좌절감을 억누르고 리더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불확실성을 숨기며 친구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경쟁심을 감춥니다. 이것이 반드시 기만 행위는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통해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걸러내면서도 자신이 진실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결국 두 개의 페르소나가 상호작용할 때 진정한 연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적 기대가 빚어내는 춤에 불과합니다. 진짜 우정은 개인이 가면을 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위험을 감수하는 진정한 만남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벗는 것은 거절, 비판, 혹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친구, 파트너, 가족으로 함께 보내면서도 서로의 사회적 가면 너머를 결코 알지 못하는 비극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자아가 아닌 페르소나와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 거리를 유지한 채 친밀함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림자. 우리가 부정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어두운 동반자를 지니고 다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특성, 충동, 욕망들의 숨겨진 집합체입니다. 칼 융은 이 심리적 현상을 그림자라고 불렀고 그의 연구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가장 격렬하게 부정하는 바로 그 특성들이 종종 우리의 행동을 비밀리에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그림자가 진정한 우정을 형성하는 우리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면서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수년간의 임상 관찰과 고통스러운 자기 분석을 통해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자신이 외면한 특성들을 일관되게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즉, 친구나 적에게서 자신이 차마 인정할 수 없는 바로 그 특성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신이 정직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교활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관대해 보이는 사람은 항상 베풀기만 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보이는 친구는 분노의 바다를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의 나쁜 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상적인 자아상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억압하도록 배운 긍정적인 특성, 숨기도록 배운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하도록 조건화된 자연스러운 충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이타적으로 살도록 교육받은 사람은 건강한 자기이익을 그림자로 만들 수 있고
늘 강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이로와 지지에 대한 필요성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오랫동안 미덕으로 여겨져 온 인내나 감정 표현의 억제는 때로는 화병기라는 문화 특유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억눌린 그림자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림자가 관계에서 특히 교활한 이유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측면을 부정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억압은 방어기제로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소유하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인식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 근본적인 왜곡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식적이라거나 관심받고 싶어 한다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융은 이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나 연기하는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부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특성들을 볼 때 가장 크게 분노하고 반응합니다. 이러한 투사 메커니즘은 진정한 우정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리적 투사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표현해주는 사람에게 끌릴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그림자를 비추는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종종 스트레스, 피로 또는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의식적인 통제가 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늘 친절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잔인함으로 폭발하거나 항상 책임감 있던 사람이 충격적으로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은 변덕이 아니라 그림자가 의식의 방어막을 뚫고 나오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 작업, 즉 우리가 외면해온 자신의 특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이 정신건강과 진정한 관계에 필수적이라는 융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모든 충동대로 행동하거나 도덕적 원칙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 자신의 완전한 복잡성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을 개발하고 분열된 관점이 아닌 통합된 전체성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할 용기와 타인의 완전한 복잡성을 받아들일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단 무의식. 우리는 왜 남들처럼 행동하는가? 여기 칼 융이 발견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당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욕망, 두려움, 반응, 심지어 가장 깊은 신념까지도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보이지 않는 심리적 힘에 의해 상당 부분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개인적 자율성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냈고 진정한 우정이 왜 거의 불가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고유한 개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개성으로 위장한 채 걸어 다니는 공유된 심리, 패턴의 집합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특정 상징, 신화, 행동 패턴이 직접적인 문화적 전파 없이도 모든 문화권과 역사를 통틀어 나타난다는 융의 관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개인적인 무의식 아래에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더 깊은 공유된 심리적 내용의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학습된 행동이 아니라 갈색 눈을 갖거나 오른손잡이인 것처럼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심리적 구조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원형 2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패턴입니다. 어머니, 영웅, 현자, 그림자와 같은 원형들이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원형들이 우리 정신 속에서 활성화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주체성을 잃고 고대의 심리적 각본을 연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구조자 역할을 하는 친구, 끊임없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친구, 그룹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맡는 사람. 이것들은 독특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채택하는 원형적 역할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를 독특한 개인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원형적 패턴을 얼마나 잘 보완해주는지에 따라 선택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왜 친구 그룹이 특정 구성원과 상관없이 종종 비슷한 역학관계를 발전시키는지 설명해줍니다. 보통 희생양이 되는 사람, 리더로 부상하는 사람,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반항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의식적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 고대 패턴에 따라 그룹 행동을 조직하면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강한 공동체 의식과 역사를 공유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힘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강의 기적 시대에는 희생과 근면이라는 집단적 원형이 사회 전체를 이끌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세대의 가치관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믿지만 실은 거대한 집단적 흐름 속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개성화, 즉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 왜 그토록 드물고 어려운지 집단 무의식은 설명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 가족, 역사적 순간으로부터 물려받은 집단적 패턴을 넘어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패턴에 순응하는 것을 진정성으로 착각하며 자신의 독특하다고 믿는 성격이 사실은 공유된 심리적 틀의 집합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러한 집단적 패턴 너머를 보고 원형적 가면 아래에 존재하는 고유한 개인과 관계를 맺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원형적 역할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유전된 심리적 각본을 걷는 존재가 아닌 진정한 개인으로서 서로를 마주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투사. 내 안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방식활용은 인간 심리에 대한 가장 불편한 발견 중 하나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문제들로 오염시켜 봅니다. 융이 투사라고 부른 이 메커니즘은 왜 진정한 우정이 거의 불가능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외면한 특성, 충족되지 않은 욕구,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 투사된 이미지에 반응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왜곡된 버전, 즉 주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허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투사는 심리적인 영화 영사기처럼 작동하여 우리 무의식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라는 스크린 위에 비춥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로 우리 자신의 정신 안에 존재하는 특성, 동기, 성격을 부여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심리적 반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투사는 자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냅니다. 부정직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거짓말에 극도로 민감해지고 자신의 이기심과 씨름하는 사람은 친구들이 이기적이라고 끊임없이 비난하며 자신의 조종하려는 경향을 부정하는 사람은 주변 모든 곳에서 조종의 의도를 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투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유대감과 애정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이라고 믿는 그 강렬한 감정이 실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나의 결핍과 욕망을 상대에게 투사하여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요? 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 나의 불안을 잠재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투사하고 그것을 깊은 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투사 메커니즘은 그토록 많은 우정이 이상화와 그 뒤를 잇는 환멸이라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지 설명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욕구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그들의 훌륭한 자질에 대한 부풀려진 감각을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투사는 실제 그들의 모습에 기반한 것이 아니므로 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이 환상의 거품이 터지면 우리는 종종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같은 사람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투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투사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종종 상실감이나 실망감으로 경험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상화했던 친구는 평범한 인간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악마처럼 여겼던 사람은 예상치 못한 깊이와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 섬뜩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자신의 투사라는 렌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실제로는 당신 안에 있는 특성들을 그들의 탓으로 돌렸다면 당신은 과연 얼마나 많은 진짜 관계를 맺어왔습니까? 더 불안한 것은 만약 당신의 친구들도 당신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당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비추는 스크린으로 보고 있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 가면과 그림자 너머의 진정한 만남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칼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진정한 우정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에 대한 4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탐험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 뒤에 숨어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지 못하고 가면과 가면의 연극을 펼칩니다. 둘째,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그림자를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하며 진정한 상대를 보지 못합니다. 셋째, 우리는 인류 공통의 심리적 각본인 집단 무의식과 원형에 따라 행동하며 고유한 개인으로서 만나지 못합니다. 넷째, 우리는 자신의 결핍과 상처를 상대에게 투사하며 실제 인물이 아닌 환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융의 발견은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람들 속에서 걸어가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혼자이며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 희미한 꿈으로 남는 심리적 거울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의 가면을 인식하고 나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내가 어떤 집단적 패턴에 휩쓸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 여정은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피상적인 관계의 공허함을 넘어선 서로의 불완전함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깊고 진실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 모든 관계가 가면 너머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하는 축복으로 가득하기를